10월 2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루즈하게 느껴지죠. 좀 지루하기도 하고 밋밋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태풍 전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막연한 기대감만 갖기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도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함께 겹치다 보니까 시장이 좋은데? 나쁜 건 전혀 아닌데 뭔가 아쉬운데? 지루한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함께 드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다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67,0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장급 알트들도 선명하게 지지라인 받아주고 저항라인 돌파하려는 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개미들이 느끼는 어떤 지루함, 답답함 내지는 조바심 뭐 이 정도가 문제겠죠. 비트코인은 지금 흐물흐물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라인에서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데 24시간 동안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빡세죠. 찍어 내리려는 힘과 끌어올리려는 그 힘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두 개 이동평균 모두 그 위에서 선명하게 지지를 확인해 주면서 2차 박스권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엄청 아주 중요한 69,000달러 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저항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은 충분히 뭐 예측할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외적인 요인이 지금 가격 하방 압력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국채 수익률 상황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가격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뭐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초였는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거의 그냥 비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뭐 상황은 마찬가지죠. 나스닥 빼고 또 빠져주면서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7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처음 벌어진 상황이어서 그만큼 금리 이슈가 또 이런 상황을 자극하고 있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9월에 50bp는 좀 과했나?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힘을 조금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위험자산 시장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 다소 아쉬운 건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 금리 이슈 여기서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국채, 10년물 국채가 급등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증시를 또 압박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이 영향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이슈는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속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11월 FOMC에서는 25bp 인하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냥 깔끔하지 않나 싶어요. 괜히 뭐 50bp 인하 안 한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상하고 뭐 동결한다라는 것도 뭐 지금 CME 패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에서도 10% 언더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간단하게 25bp 인하한다. 다시 말해서 추가 금리 인하 단행 이렇게 좀 방점이 맞춰줘야지 뭐 50bp 인하 안 한다. 뭐 금리 동결 가능성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시장을 분위기를 약간 흐리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오늘 오전 CME 패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11월 FOMC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91%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대선 직후에 추가 금리 인하 단행한다. 12월에도 한 번 더 단행한다. 그래서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올해 연내 50bp 추가 금리 인하 단행되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게 깔끔한데 시장이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 막 시장 압박받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면 조금 짜증이가 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월가는 트럼프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기사로 올렸는데, 월가의 큰손들은 트럼프의 재선을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베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 내 제조업, 인프라 투자, 그리고 특정 원자재 등이 관심을 받고 있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도 직접 수혜 종목으로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이 정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안전자산으로서, 국가의 안전자산이 아니고 전략 준비자산으로서 실제로 지정이 된다라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글로벌하게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특히 중국, 어떤 스탠스를 보이면서 카운터 액트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진짜 비트코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아주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태도도 포착이 되고 있다. 이 선거 결과가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핀브루 캐피털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멕시코와 인도, 프랑스의 선거 결과가 시장의 예상 밖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번 미국 대선도 비슷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의외의 상황으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딩의 핵심 수혜 종목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채굴 기업주다. 이 정도는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폴리마켓 상황은 상당해요. 지금 30%포인트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노이즈가 껴있는 거라고 충분히 바라볼 수는 있는데, 이 30%포인트 정도를 노이즈라고 바라보긴 어려울 거고, 이게 진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민심인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민심이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돈이 걸려 있는 거니까 이 돈을 그냥 대충 걸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한심한 게 이제 뇌동매매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누가 얘기했는데 오를 거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뇌동매매, 포모 심리에 매매를 하는 게 사실 제일 멍청한 매매 방법인데, 폴리마켓도 이게 돈이 걸린 거라서 이게 막 그냥 뇌동매매 방식으로 베팅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나름의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가 껴있긴 껴있을 텐데, 이 자체 판세가 지금 뒤집힌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되게 흥미로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폴리마켓도 자체적으로 지금 검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익명의 고래죠. 이 프레디 9999, 이 주소가 지금 트럼프 승리에다가 $2,000만 이상을 베팅을 하면서 이 숫자 자체를 지금 조작을 한 결과를 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체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도만 놓고 보면 거의 대선 끝난 것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런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고, 트럼프가 뒤집었다, 오차범위 내에서 리드하고 있다, 이 정도 톤이 지금 조금 더 우세해진 것 같긴 한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점을 연일 매일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가 바라는 만큼 오르진 못했는데 여전히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64,000달러에서 65,000달러 구간에 한 번 더 갔다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 몇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길 다시 도달한다라면 그건 최고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 대선 그리고 연준의 FOMC 전후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형성하기 전 마지막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뭐 정말 이 대선 전후로 뭔가 벌어지긴 벌어질 것 같은데, 물론 누가 당선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참 지금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 그러니까 관망세를 보이는 관점도 이해가 돼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너무 임팩트가 큰 거다 보니까 관망세가 나오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참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옵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을 놓고 연일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K비트는 가격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가지고 주로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매수하고 하락할 때마다 매도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현물 가격과 또 이렇게 또 옵션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설정이 시장을 한번 크게 아래 위로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프랜차이즈 트레이딩 헤드 마이클 하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관이 변동성 매도와 같은 수익 창출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투기와 해지 세력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뤄서 풍부한 유동성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연장선에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반 멘트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래 요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기관들은 리스크 해지 목적으로 옵션 상품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니까 상대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 또 기관들에게 익숙한 상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유동성이 더 풍부한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올해 지금 기관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이건 크립토펀트 주기영 아저씨가 공유를 한 건데, 올해 들어서 기관 1179곳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덕분에 이렇게들 많은 기관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가운데 기관 비중이 약 20%, 자산 운용사는 19만 3천 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재밌죠? 기관들의 비중이 20%.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과연 이런 지금 속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인 건데,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진입을 한 기관 가운데, 기업 가운데 또 나름의 장사를 엄청 잘하고 있는 곳이 일본의 메타 플래닛이죠.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면서 비트코인 지금 매집하고 있는 곳인데, 11번째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100억 엔 6,600만 달러 자금 조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하겠다라는 거예요. 0.1% 금리로 10억 엔을 대출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라고 8월에 밝혔었는데 자금 조달 엄청 빡세게 잘한 거죠. 그래서 지난 5월에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처음으로 편입을 시켰고, 재무제표에다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861개를 매집을 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전년 대비 무려 642% 상승을 한, 참 머리 잘 굴렸죠. 저도 그냥 회사가 비트코인 매입할 수 있고 돈 있으면은 비트코인 매수하면서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으로 가는 게 사는 게 아닌가, 그냥 쉽게 사는 방법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메타플랜이 장사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특히나 암호화폐 관련 이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게 또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재밌는 상황이고, 기관들의 어떤 진입이라는 게 가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도,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엄청 강력하다. 이건 강세장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 순유입 규모가 25억 달러,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명목 미결제 약정 120억 달러 넘으면서 이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해요. 뭔가 분위기가 꾸물꾸물한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해서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캐시앤캐리 트레이드 전략으로도 바라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ETF 순유입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강세 베팅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지금 강세장 시그널 나온 거야. 좀만 더 기다리면 돼 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이제 올타임 하이까지 8%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미국 대선은 이제 2주도 안 남았다? 전 세계 정부는 지금 돈 찍어내고 있고 글로벌 M2는 지금 급증하고 있다. 고래와 기관들은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 당신은 이런 것에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건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 움직임에만 너무 정신 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젖생 난리를 피고 있는데 M2 통화량 증가하는 것 봐. 아, 온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좀 이렇게 젠틀하게 나름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이 15,500달러 바닥 찍고 나서 모든 고점 구간 패턴에서 꾸준히 돌파를 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 몇 달 하락적인 패턴 형성되고 있는데 여길 지금 다시 한번 돌파했고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확인하고 있다. 항상 뚫고 갔다라는 거예요. 뚫고 갔고 이번에도 뚫었기 때문에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쭉 가겠죠. 연말에 뭐 9만 달러, 10만 달러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트럼프가 된다라면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